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CAT 2급 저번에 이제 환경 설정하고 레이아웃 설정하는 데까지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형태의 도형을 가지고, 삼각박에 의한 삼변도를 전개하는 거를 학습을 할 거예요.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들었으면 하는 것은, 투상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제 올린 강좌 중에 보면 제도이론 투상법 이쪽으로 가서 요 강의들을 먼저 보시고 투상법이라는 것의 개념, 강좌 한 4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개념을 먼저 익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별도로 저는 CAT 2급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투상법이라는 걸 제가 별도로 따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정확한 개념 자체를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투상법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요. 투상법이 뭔지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좋습니다. 일단 학교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투상법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강좌를 보셔도 되고,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제 제도 이론 쪽에 투상법의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홍보 같으니까 그냥 그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 임시 조건을 확인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도면층 요거대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를 설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캐드를 먼저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캐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템플릿이라는 걸 다운받아서 써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연습할 때 다운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별도로 제가 템플릿 파일을 아마 제가 항상 올리는 사이트에 올렸을 거예요. 템플릿 파일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하게 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파일을 그냥 바로 써서 이제 저장을 해버리시면은 모든 게 내용이 바뀐 상태의 파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할 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할 때는 항상 템플릿 파일이 새로 다운받은 상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 파일을 그냥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얘를 하나 복사해서 이름을 바꿔서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잡아 당기시면 사본이 만들어지죠. 이것까지 사본을 만들어 버렸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잡아 당기시면 복사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싶으면 새로운 이름을 바꿔놓고, 저는 그냥 001이라고 바꿀게요. 바꿔놓고 이제 캐드에서 오픈 기능으로 OPEN 아니면 컨트롤 O 눌러서 바탕화면에서 001 DW 파일을 여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열고, 자, 이제 여기서 요거 한국생명보험부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레이어를 만드셔야 돼요. 레이어 만들기 전 환경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OP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엔 디스플레이에 컬러로 가서 2D 모델 스페이스 유니폼 백그라운드에 이거를 블랙으로, 그 다음에 시트 레이아웃 유니폼 백그라운드, 이게 이제 한글 버전은 균일한 배경이라고 나올 거예요. 얘를 블랙으로 놓고, 이게 이제 한번 설정하면 바뀌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거는 이미 다 블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시험 때는 반드시 저걸 확인하시고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엘리먼트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켜져 있을 거예요. 켜져 있는데 이거 다 꺼주세요. 만약에 얘도 켜져 있다면 꺼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건 무조건 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픈 앤 세이브에서
오토매틱 세이브, 자동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5분 간격. 하지만 방금 전에 봤던 요거 오토매틱 세이브, 자동저장에 대해서는 설정을 여러분들 변경 안 하신다고 해서 감점 요인은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나와 있진 않아요. 응시 조건이라 그런데. 하지만 저걸 이제 안 하면 이제 자동으로 저장되는 타임이 너무 길다던가 아니면 자동저장이 안 하게 되거나 중간에 다운되면은 뭐 포기하고 나가시겠죠? 예,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적용, 오케이. 물론 이제 오케이만 누르셔도 되지만 저는 항상 적용 버튼을 눌러주고 오케이 하는 걸 권장합니다.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은 시험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야죠. 레이어를 만들 때는 자, 응시 조건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0번은 필요 없고 만들어야 될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자, 와서 LA 치고. 자, 여기서 레이어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뉴 레이어를 선택해도 되지만 레이어 이름 쪽을 한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처음에 순서대로 만들게 가상선. 엔터 한번 치고, 엔터 한번 더 치고, 문자, 엔터 치고, 엔터 한번 더 치고, 뷰포트, 오타 났네요. 중간에 다른 키를 다 같이 눌러가지고. 자, 오타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수문선. 자, 그 다음에 외형선. 자,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치수. 레이어 1이 하나 저렇게 생겨버렸네요. 제가 키를 잘못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워버리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만들었고. 자, 가상선은 팬텀. 6번에. 자, 선 종류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로드.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 센터. 그 다음에 히든.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팬텀 하고 오케이 하면 답을 놓았죠. 그 다음에 팬텀을 선택하고 오케이. 자, 문자는 노란색. 노란색이 흰색이죠.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문사는 흰색이고 컨티뉴어스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4번. 자, 컨티뉴어스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은 노란색 2번. 자, 그리고 선종류는 히든. 자, 그 다음에 외형선은 녹색, 초록색 3번. 그 다음에 선종류는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흰색이고 대신 선종류는 센터, 중심선이죠. 그 다음에 치수는 자, 빨간색 1번. 그리고 선종류는 컨티뉴어스. 요렇게 만든다.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 해봤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문제를 매번 풀 때마다 매번 새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만들어 놓고 그거 저장해서 쓰시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럴 거면 시험 안 보겠다는 생각이죠. 네. 왜냐면 시험 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서 쓰는 게 아니에요. 시험 때마다 매번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데, 시험 문제로 바로 접근하기 전에 간단한 이제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올릴 겁니다. 문제는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있고,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우리 이제 CAT 2급에서 보는 건 항상 이 구성이에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삼각형의 3면도, 기본 삼면도. 실제 도면에서 항상 이렇게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이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정면도 그려져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그려져 있어요. 이 정면도, 우측면도 이거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는 말로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평면도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구성된 문제예요. 밑에 이제 2번 문제. 똑같은 방식이겠죠. 자, 일단은 오늘은 1번만 그릴 겁니다. 1번만 그리고 1번 그림 방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2번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다음 강좌 때 2번을 제가 그리겠죠.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정면도 있는 대로 그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레이어 만들고 나서 기본적으로 CAT 2급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외형선 레이어가 따로 있었죠. 외형선 레이어인데 이게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캐드 처음 했을 때는 기본 이제 레이어가 0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형선으로 보내야 될 추가 레이어만 선택을 하고 레이어에 와서 외형선 이렇게 레이어를 보내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잘 하시면 되긴 돼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그때 이제 얘를 레이어를 바꿔주는 행위를 하는 거는 이 레이어 바꿔주는 행위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그릴 때는 0번 레이어를 단 한 번도 안 쓰거든요. 나중에 0번 레이어를 쓰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0번 레이어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형상을 그리기 시작을 해나가면 지금부터 그리는 건 다 레이어를 바꾸는 행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시간이 낭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상을 그릴 때는 기본 레이어, 커렌트 레이어라고 하죠. 걔를 외형선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부터 그리는 게 다 자연스럽게 외형선 레이어로 그려지고, 이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어들은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외형선만은 우리가 레이어를 안 바뀌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어를 커렌트로 넣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형상을 그릴 때는 외형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후문선이나 중심선은 좀 적게 나오죠. 그냥 사용 빈도가 높은 외형선을 커렌트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지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작업을 들어가죠. 자, 이걸 그리는데 뭐 그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쓰는 X라인을 이용한 방식으로 가보죠. XL. 자, 하고 한 점 찍고 뱅글뱅글 도는데 직교 F8을 딱 해서 수평, 수직. 자, 50, 40이네요. 옵셋 50, 옵셋 40. 자, 여기서 바로 안 끝내고요. 우측면도 어차피 높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잡게. 자, 이 정도에서 옵셋 20. 자, 요렇게. 자, 그리고 트림 자르면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정면도 우측면도 일부가 그려졌죠. 요 상태에서 이제 15mm 20mm. 자, 옵셋 15, 옵셋 20.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런 정면도 다 그려졌죠. 자, 이제 우측면도 요게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물체에 우측에서 바라봤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게 정면이라고 한다면 여기 우측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본 걸 그대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걸 그려준 게 요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아웃라인 바깥쪽의 라인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왜냐면 이제 옆에서 보면 요 높이가 보일 거고 요 밑바닥이 보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요 높이를 그려주면 그게 이제 요 높이가 되고, 그쵸? 요 폭에 대한 거는 여기 치수가 나와 있었고 그대로 그린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외부 공간과 이제 단절되어 있는 모서리는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말고 모서리가 한 군데 더 있는 게 여기에요.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요 단차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허공으로 이제 비워놓으면 이제 요 단차가 있다는 게 측면에서는 표현이 안 되니까 뭐냐? 모서리. 여기 있는 요 모서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형선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 그러니까 외부하고 경계가 되는 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내부에서도 어떤 즉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가 발생을 했다면 그게 선의 형태로 표현이 돼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그려보죠. 자, 이거 이제 높이는 여기랑 같이 돼 있을 테니까 요거를 수평으로 따서,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15면, 여기도 15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 다 그랬으니까 이제 평면도를 그리면 돼요. 치수 기입 안 하나요? 일단은 치수는 나중에 생각해요. 아직 치수 설정하는 법도 안 배웠고요. 그건 이제 그게 필요한 순간에 가서 할 겁니다. 지금은 형태적인 거 그리는데 집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평면도를 그리게 되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XL 앵글 45도. 자, 요거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이게 없어도 그려지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이 이름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요거 그렸는데 이제 요 높이가 문제예요. 좌우폭은 정면에서 싸우면 돼요. 싸우면 되는데 높이를 모른다 라고 하는데, 이 삼각법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투상법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못 익히신 분들은 일단은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막혀요. 요거 높이 안 나와 있어요. 못 그려요. 어떻게 그래요? 이 높이가 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투상법 제가 설명할 때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입체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에 입체를 하나 그려볼까요? 별도로. 이게 어떻게 생긴 입체냐면, 이렇게 생긴 입체예요. 이걸 이제 좀 입체적인 형태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형태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건데, 정면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바라봤을 때를 지금 정면도로 잡은 거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돌려서 이렇게 본 거, 요걸 이제 그려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선이 요 모서리 선, 요 선, 여기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지금 요 선이다. 요 선을 그려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 원근을 빼고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위에서 바라본 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바라본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위에 이제 아까 그 중요한 거는 좌우는 여기서 따와서 그렸다. 근데 높이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자, 아까 우측면의 폭이 뭐죠? 요거죠. 근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폭은, 높이는 뭐죠?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측면의 폭이 요거다. 우측에서 봤을 때 폭이 요거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서 내려봤을 때 높이는 뭐냐? 요거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이퀄 같다. 그쵸? 그럼 뭐예요? 요게 20이었으니까 요것도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요거까지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까지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것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옵셋. 요렇게는 그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 뭐 했어요? 모서리도 같이 표현이 돼줘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요만큼의 단차라는 게 발생하고 여기 모서리가 생겼다. 모서리는 항상 선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면도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5도 선, 이거 아마 이제 저기 투광법 개념에서 나왔을 텐데 45도 선 없이도 그려집니다. 그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딱딱 치수가 정치수가 떨어지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기는 어려워요. 자, 제가 이제 여기 한쪽에 대충 이제 마우스로 찍어가지고 사이즈를 좀 줄였어요. 자, 마우스로 대충 찍어서 줄였다는 얘기는 저기 폭이 얼마가 되냐면 자 15.97 근데 15.97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치수 설정이 소수점 두째짜리까지만 표현이 되게 돼 있어서 그렇지 보시면 8째짜리까지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 8째짜리까지 무한정 나가요. 이게 8째짜리에서 끝난 거냐?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CAD에서 치수 기입 명령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소수점 자릿수가 8째짜리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한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위치는 정확하게 옮겨줄 수 없다 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거 머릿속에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20이야 20을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때 저 위치를 정확하게 넘겨줄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45도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5도 선을 쓰는 걸 항상 연습을 하라 그래요. 자, 45도 선을 배치할 때는 일단 중요한 건 배치하는 위치인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요면. 이거는 투상법 개념을 보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면. 여기는, 자, 평면도의 구성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어디냐면 정면이 보이는 쪽이고요. 자, 우측면도의 구성상에서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정면이 보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면과 이면은 무슨 면이다? 같은 면이라는 거예요.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면을 연장하고 연장해서 만나는 점에다가 45도 선을 놔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대로 해보면 포인트를 연장하고 만나는 점에다 45도 선을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주느냐? 자, 다른 포인트를 연장을 하고 다시 만나는 45도 선과 만나는 데가 있으면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거 쟀을 때 얼마 나왔어요? 15.97. 저 치수를 정확하게 넘겨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이제 삼각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직각 이 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치수를 무조건 똑같이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5도 선 같은 경우는 평면의 높이를 우측면의 폭으로 변환을 하던가 또는 우측면의 폭을 평면의 높이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저걸 이제 수치를 외우지 않고 실제적인 치수를 직결로 넘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 바로 45도 선이에요. 자, 근데 만약 이제 아까 그릴 때 45도 선 없이 그렸는데 이거 45도 선을 가지고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20까지 놓고 자,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할 때 권장하는 사항은요. 일단은 45도 선을 대충 놔주세요. 평면이 안 그려졌는데 같은 면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데 45도 선을 먼저 그리게 되면 자, 놓고 우측면에서 내가 한 군데를 잡아서 연장한 데를 만나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연장을 해서 만나서 갖고 오면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치수가 됩니다. 위치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면에서 좌우 폭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이제 연장했던 선들은 45도 선하고 싹 깔끔히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평면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도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삼면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다음 강좌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